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복지는 구걸이 아니라 권리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현행 복지 신청주의 제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실제 사례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2019년에도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반지하방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복지제도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비극적인 사례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직권 보호를 할 때도 대상자의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며 이 동의 절차가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정책을 홍보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복지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됩니다. 신청 과정 자체도 복잡합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저학력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 10%를 걸러내기 위해 전국의 모든 가구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량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자격을 심사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합니다. 정작 필요한 복지 서비스 개선이나 통합 돌봄 같은 질적 복지 행정에는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리적, 사회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 수혜자로 등록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신청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지 수혜를 구걸이나 패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 자체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열심히 살아오셨고 살아가다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받는 심리적 상처도 많은데 지원 요청을 하며 받는 패배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보 지출이 늘어날까봐 그런 것이냐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고 그럴까봐 그런 것이냐고 물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신청을 굳이 받는 것과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하는 것은 기본 이념이 다르다. 자동 지급이면 정부가 확인하고 조사할 책임이 생기지 않느냐며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지급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복지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기획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구축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월 단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소득 변동이 발생한 위기 가구를 시차 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범부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소득 정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보, 금융위원회의 금융자산 정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력,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체납 정보 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의 위기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험과 인프라를 확대 적용하면 자동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자동 지급 방식의 시험대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쿠폰은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비교적 간명한 기준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같은 복잡한 조건이 없어서 테스트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이므로 시스템 검증에도 좋고 긴급한 경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법 개정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입니다. 신청주의 하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신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자동 지급 시스템에서는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잠재적으로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 정보를 봐야 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자동 지급 제도의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현수 연구위원이 제시한 법 개정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합니다. 긴급한 국가적 지원 시 전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과 소득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한시적 지원에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합니다. 신청주의 폐지 방향을 명문화하고 자동 지급을 복지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 권리 보장과 자동 지급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회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신청주의 원칙을 전환할 경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엔 신청 시점에 권리가 발생되지만 원칙을 전환하면 자격이 발생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급 적용 등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격 발생 시점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과거 수급 자격이 있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적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입니다. 복지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저학력층 등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실직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차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위기를 인지하고 정보를 찾아 신청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 지급 시스템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구걸이 아니라
권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실현됩니다. 복지를 신청해서 받는 시혜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조사에 투입되던 대규모 인력을 통합 돌봄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맞춤형 복지 상담, 복지 서비스 질 개선, 수급자 사후 관리 등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조사, 심사,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현재 시스템에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처리 시간이 시스템 자동 판정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 행정 비용, 홍보 및 안내 비용, 민원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응급의료, 범죄, 사회 불안 등의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서류 준비가 불필요하고 관공서 방문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며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칠 걱정도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복지 수혜를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호소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권리로서 당연히 받는 것이므로 낙인 효과도 줄어듭니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신청주의 폐지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문제는 과도한 선별이라는 것입니다. 송파세 모녀도 실은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수급 조건이 진짜 문제이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낮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더 잔인하다는 주장입니다. 남찬섭 교수는 신청주의 폐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수급 조건의 완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더 적절한 해답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인이 따르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약자, 입증 책임을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지운 관료주의가 잔인한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진단합니다. 또한 신청주의 폐지가 아니라 현행제도 개선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직권 보호 규정의 확대 적용, 동의 절차의 간소화, 복지 멤버십 등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신청주의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수급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면 수급자가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므로 부당한 지출 증가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로 절감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고 예방적 복지로 응급의료, 범죄, 사회 불안 등의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접근 권한의 엄격한 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명시, 정보 보안 체계 강화, 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개인의 열람 및 정정 요구권 보장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 원칙으로 자격이 있으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조세 부담과 강력한 재분배, 개인번호 체계를 통한 정보 통합이 뒷받침됩니다. 신청주의보다는 권리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 지급이 보편적 복지 체계와 연결되며 디지털 인프라와 개인 식별 체계가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재난지원금 등
일부 급여의 자동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스템 오류와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와 보안 체계가 중요하며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미국은 신청주의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강한 복지 낙인 문화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신청주의와 선별 복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적 사례입니다. 이번 정책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복지 철학을 반영합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사회 개념을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실험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복지를 시혜에서 권리로, 선별해서 보편으로, 신청에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21세기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신청주의 폐지는 세계 최초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급자 발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기가구, 조기 감지,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범부처 정보 통합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혁신됩니다. 종이 서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수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행정으로,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단기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6년 상반기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부처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보안체계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중기적으로 2027년에서 2028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으로 자동 지급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평가하고 보완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도 개정하여 신청주의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자동 지급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며 개인의 거부권 보장 규정도 마련합니다. 행정 시스템도 재편합니다. 지자체 복지 인력을 재배치하고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며 복지 상담 및 사례 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보편적 자동 지급 체계를 완성합니다. 대부분의 복지 급여를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고 신청주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복지국가의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신청주의 개선 정책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송파새 모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또는 신청하기 어려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서 돕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재정 부담, 제도 설계의 세밀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높여야 하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따뜻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몰라도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